예, 조금 전 덴마크 검찰이 정유라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검찰은 다음 주 화요일에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조금 전에 덴마크 검찰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한국에 송환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 씨가 현지에서 송환 거부 소송에 나서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또 걸린다고 하죠. 네, 일단 뭐 송환을 이제 하겠다고 강제 송환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제 예. 거기에 대해서 정유라 씨는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3일 이내 이의 제기를 하고 예. 그러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뭐 대법원까지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빨리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정유라 씨의 변호인이 또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정치적 망명도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고등법원까지 간다면 이제 대법원 갈 때는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사전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예. 대법원까지 가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만약 거기에서 기각이 돼버리면 정치적 망명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사실 정치적 망명이 쉽게 받아들여집니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정치적 망명이라는 것은 이제 정치적 박해를 받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예. 지금 정유라 씨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특검 자체가 뭐 야권 어떤 편향성이 있는 특검이 임명이 돼서 굉장히 정치적 박해를 갖고 수사를 편파적으로 했다 그런 이유로 들어서 망명 시절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정치적 망명 사유가 되기 어렵죠. 예.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순실 씨가 참석한 공판이 열렸는데 국민께 사죄드린다면서 뭐 때늦은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변호인 말고 다른 사람 좀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오늘 본인이요 예. 장시호 씨 사건에 대해서 증인으로 나왔어요. 예. 그 증인으로 나왔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은 대부분 모른다고 했고 또 예.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정치적 질문인데 내가 하지 않겠다. 또 다른 질문하면 내가 형사재판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증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증언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재판장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래서 허락을 얻어서 했는데 대통령 파면이라는 뭐 탄핵을 만들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죄를 드린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는 했죠. 예. 했는데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에 관한 그런 좀 우리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좀 있다고 보고요. 예. 그 다음에 본인 자체가 지금 이건 이번에 이제 처음 한 얘기가 아니고 예. 전에도 이제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제 지금 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구치소에서 지금 접견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 변호인 이외에는 어느 정도 접견을 할 수 최순실 없고 씨만 그렇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는 그렇죠. 예. 그리고 서류 같은 것도 다 책도 못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증거 인멸이나 예. 아니면 외부하고 연락을 통해서 어떤 그 본인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예. 불리한 것들을 결국 만약에 갖게 되면 또 증인들과 뭐 내통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했는데 이제 본인은 굉장히 그건 고통스럽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뭐 사실 말하면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변호인밖에 못 만나고 외부인이 전혀 면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고통스러우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근데 그런 말을 했어요. 외부에 있는 소식도 전혀 모르고 예. 뭐 독일에 있는 정유라의 어떤 근황도 전혀 몰라서 뭐 답답하고 힘들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그런 것도 이제 이경재 변호사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뭐 다 듣고 있을 겁니다. 예. 변호인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다 듣고 있죠. 예. 그리고 특검에 나올 때 어떤 태도나 그런 걸 보면 예. 뭐 세상 돌아가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 그런 거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데 적어도 이제 본인과 친한 사람 또 본인과 직접 관련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면회를 와줘야지 예. 구치소 그 좁은 방에서 나올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눌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거꾸로 좀 접견을 조금 부분적으로 이렇게 허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데 지금 접견이 완전히 안 되게 예. 막아놨기 때문에 검찰에 신청해서 법원이 접견 못하도록 딱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건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 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는데 13가지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질문만 뭐 수백 가지 준비했다고 그래요. 일단 과연 뭐 검찰은 네. 한 번 불러서 조사를 끝내겠다는 그러한 뭐 입장인 것 같은데 네. 그게 가능할까 싶어요. 왜냐하면 범죄 사실이 13개인데 이 13개 자체도 단순한 범죄 사실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박 전 대통령이 부인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랄지 아니면 안종범이랄지 정호성 뭐 다른 어떤 참고인들의 어떤 진술을 가지고 탄핵을 해야 하는데 그 시간적으로는 그날 하루 조사해서 그게 가능할까 이제 그런 좀 의구심이 들고요. 예. 이제 쟁점은 결국 뇌물죄에 관한 부분이 될 겁니다. 예. 근데 뇌물죄에 있어서 어떤 지금 뇌물죄 부분이 지금 1차 검찰 조사에서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봤고 네. 특검에서는 이제 이게 뇌물이라고 보고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갔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까지 조사하고 나서 뇌물죄를 적용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일단 이제 검찰 입장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특별수사본부 1기죠. 그러니까 예.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에 1기에서 수사를 했을 때는 수사가 좀 진행이 안 됐었어요. 예. 그리고 10월 31일 날 작년 10월 30일 날 최순실 씨가 들어오면서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최순실 씨를 구속을 해야겠는데 사실 조사가 안 돼 있어서 예.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한 거죠. 예. 그런데 그때 특별수사본부 1기에서 수사 결과 발표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했는데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도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서 조사를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도 검찰도 직권남용으로 기소는 했지만 뇌물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이제 뇌물로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 공여자로 기소했지 않습니까? 예. 박 전 대통령이 뇌물 받은 사람의 기소를 공범으로 같이 적시를 했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나면 지금은 뭐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 내주에 뭐 조사한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예. 특검의 판단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결국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역시 뇌물 수수자로 뇌물 받은 사람으로서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검찰이 어제는 청와대하고 삼성동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필요가 없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조금 말을 바꿔서 필요하다면 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비판 여론을 좀 의식한 건가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물론 뭐 절차상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검찰도 마찬가지로 특검도 시도했지만 결국 군사상 뭐 공무상 비밀 장소라는 이유로 거부해서 다시 시도해도 압수수색할 가능성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도 지금 대통령 기록물 자체가 지금 이관하는 절차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 증거물이 다 이관되기 전에 청와대에는 압수수색을 적어도 한 번은 시도를 해야 하고요. 예. 또 박 전 대통령이 관제에 머무른 청와대 관제,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제에 있다가 또 자기 자택으로 가면서 어떤 약간의 의혹적인 면들이 많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적어도 검찰의 입장에서는 절차상 어려워도 수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청와대하고 그다음에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은 압수수색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저는 예.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출신이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주목되는데요.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보안 손님 출입뿐 아니라 뭐 인사 개입에 관여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 부분도 추가로 조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예. 특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를 안 했거든요. 예. 그렇지만 사실 박 전 대통령의 취임 이래 지금 안봉근 전 비서관이 경찰 총경급 인사에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끊임없이 경찰 인사에 개입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굉장히 의혹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을 조응천 의원이 한번 짚은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금융계통에서 인사 개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예. 그래서 그 조응천 의원이 이제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등에 업고 예. 굉장히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주물르고 있다 이제 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 전부터 쭉 있었던 예.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로 아마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기된 건데, 수사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예. 이렇게 주물렀다는 일단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뭔 대가를 받았다는 그런 이제 증거를 검찰에서 찾아내려고 하면 결국 강제 수사 방법, 예컨대 계좌 추적이랄지 예. 통신 조회랄지 이제 그런 것들이 전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검찰이 그제죠. 15일에 안종범 전 수석을 불러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업무 수척 39건을 토대로 조사를 했고
또 같은 날 SK그룹 전현직 임원들을 불러서 또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혐의와 관련된 거라고 일단 봐야 되는 안종범 겁니까? 전 수석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부르기 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고요. 예. 또 본인이 작성했던 39건의 수첩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SK의 김창근 의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 김창근 의장이 작년 2015년 7월 25일 날 대기업 그 임원들로 독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최재원 SK 회장이 구속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최재원 회장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나온 거죠. 그래서 박 전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 그러니까 사면에 관한 얘기 청탁을 했었느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그런 내용이 남아 있고 또 안종범 전 수석이 이제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SK에 대한 수사 전 단계 그리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 단계에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을 부르고 예. 39건에 대한 이제 수첩을 확인하는 그런 수사를 한 거죠. 예. 자, 박 전 대통령 측은 완전히 엮은 것이다. 상상과 추측에 근거한 사상 누각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검찰 조사에서 어떤 입장을 아마 그런 취할까요? 견지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에 이제 국민에게 하는 담화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올해 신년 기자회견, 청와대에서 했던 기자회견에서도 본인이 검찰 언론이 엮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정규제 TV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예. 더군다나 지난 청와대 관저에서 나와서 삼성동 자택에 들어갈 때도 간접적으로 본인이 얘기 안 했지만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결국 시간이 가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 얘기 자체는 검찰에서 자신의 어떤 무죄성을 다투겠다. 그리고 만약에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형사 재판 가서 끝까지 다투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뭐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은 뭐 별로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